됐어. 요거 때문에 여기로 온 겁니다. 차이 나는 거 위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얘 때문에 그럼 얘 때문에. 됐죠?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3페이지.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세무 2급 때 간주공급 배우셨죠?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간주공급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세무 2급 때 여러분 간주공급에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배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무 1,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세무 1급서부터는 이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을 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자 들어오세요. 그래서 간주공급이 나오면 우리 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네, 물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는 그지같이 내진 않습니다. 신고서 때문에 신고서. 알죠? 그리고 나중에 또 잘 나오는 서식에 또 감가상각자산을 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무 1급 하시는 분은 이제 간주공급 나오면 반드시 감가상각자산인지 아닌지를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알죠? 자, 그럼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감가상각자산이다라는 건 사용기간이 재고자산보다 길어요, 짧아요? 사용기간. 길어요. 맞죠? 길다라는 건 이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길다라는 건 우리가 재고자산을 만약에 간주공급했대요. 이 말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받고 재고자산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는 거잖아요. 그럼 팔지 않고 과세사업에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그건 당초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과세사업에 안 쓴 거잖아. 맞죠?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재하면 시가로 제재해버리죠. 제재. 예, 근데 감가상각자산은 달라요. 어떤 취지냐면 감가상각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하죠. 일단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약속을 오랜 기간 동안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법의 입장은. 그래서 도중에 용도를 바꾸면 그 용도 바꾼 부분에 대해서만 때려요. 시가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들리세요? 일단 이렇게 틀 잡으셔야 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도중에 사용 용도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세법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네, 시가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은 시가가 아니에요.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가가 아닌 거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의 간주공급은 이건 사용을 용도를 바꾼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고 처박아 둔 거예요. 처박아 둔 거니까 괘씸한 놈, 시가를 때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은 잘못한, 즉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좀 배우셨나요? 뭘 배우셨냐면 우리 좀 전세버스 과세요, 면세? 전세버스 과세 비싸니까 쓰레기 같은 설명이 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는 면세 싸니까 저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버스를 하고 있냐면 전세버스 사업을 하는 업자예요. 그럼 전세버스를 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에 쓰는 거죠. 전세버스를. 네? 네? 맞잖아, 여러분들. 전세버스 과세 사업에 쓰는 거잖아. 맞죠? 그럼 전세버스는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 전세버스 매출은 과세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미리. 그죠? 자,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는 23년이란다. 24년을 내니까 여기에다 날짜를 좀 적으면, 여기가 2023년 1기 과세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가 2023년 2기 과세기간. 그리고 여기가 2024년 1기 과세기간. 이렇게. 근데 우리 회사가요, 2023년 1기 과세기간 중에요, 건물을 1,0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응? 1,000원에 매입을 하고
매입세 공제 100원을 미리 받았대요. 왜냐면 듣고 버리세요. 이거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맞지만 세무서가 그걸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과세 사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면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놈의 간종을 발생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 전세버스 하는 업자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전세버스를 정비하거나 전세버스를 내가 뭐라고 대기 안에 쓸 거잖아요. 그래서 꼭 과세 사업에 직접 써도 되지만 과세 사업 창출에 기여해도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예, 그럼 이 전세버스는 전세버스 매출액에 기여하는 건물인 거잖아요. 맞죠? 기여하는 건물이니까 100원의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되시겠죠? 요 2023년 1기 과세 기간 중에 100원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줄게. 너 전세버스 쓸 거지? 건물? 됐죠? 그럼 전세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건물이니까 미리 공제해줄게. 잘 써봐. 했죠? 그래서 열심히 전세버스 사업에 쓴 거예요. 했죠? 그랬는데 전세버스가 잘 안 돼. 경기가 불경기여가지고. 그렇죠? 그 전세버스도 경기 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버스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유가가 1리터에 10,000원이야. 죄송해요. 1리터에 10,000원이면 안 타고 다니겠지? 누가 타고 다녀? 그런 가정에서, 재미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가 인기네. 시내버스는 이제 기름 안 쓰고 수소나 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싸대?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시내버스를 하자. 라고 해서 2024년 1기 과세 기간 중에 있죠. 2024년 1기 과세 기간 중에 이 건물을 시내버스를 이거 무시하시고 시내버스를 정비할 용도 알죠? 시내버스를 정비할 용도 시내버스를 대기시킬 용도로 바꾼 거예요. 그게 전용이죠, 전용.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 암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애니메이션 왜 얘부터 떴을까? 자, 보세요.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밑줄 좀 칠까? 밑줄 좀 치러 가자. 워낙 중요하니까. 어디로 가주시냐면 333페이지. 자, 333페이지 거기 중간쯤 보시면 가로 1번 간주 공급 보이시나요? 별표? 거기 여러분들 원칙 밑줄 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 재화의 시가의 밑줄. 그럼 시가니까 얘는 감가상각자산 아닌 자산. 아닌 자산이 아닌 자산. 했죠? 그래서 거기 원칙에다가 감가상각자산 X, 감가상각자산 X라고 적어주세요. 감가상각자산 X. 자, 근데 이제 원칙 아래 보시면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밑줄 좀. 감가상각자산에 밑줄 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거기에 체감률 보여요? 체감률? 체감률 보이시죠? 그게 상각률이라는 상각률. 체감률이 상각률입니다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곱하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라고 돼 있죠. 질문 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년에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 2번이야.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맞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1 과세기간에 몇 %씩 상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법인세에서도 내용요소, 막 기준 내용요소 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법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자산은 1 과세기간, 즉 6개월마다 몇 %씩 상각이 된다라는 걸 정해놔요. 이걸 세무일금을 외우셔야 돼, 반드시. 알죠? 조말할 때. 자, 그래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혹시 거기 손가락 표시에 체감률이라는 거 보이세요? 상각률이잖아요. 자, 밑줄.
건물, 구축물인 경우 5%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기타 25% 밑줄 치시고, 외워주셔야 되겠고, 자, 1과세기간에 건물하고 구축물, 줄여서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1과세기간, 1년이 아닙니다. 1과세기간에 5%씩 상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에 25% 상각되는 걸로 부가가치세는 봐요. 이해상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화면. 그러면 제가 지금 든 사례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렇죠? 그럼 건물이니까 건물은 1과세기간에 5%씩 상각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대략 다시 그럼 지금 대략 여기 일단 눈 여기 무시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대략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략 몇 과세기간 정도는 우리가 전세버스 매출에 사용했어요. 이 건물을. 대략 몇 과세기간은. 대략. 물론, 그 설명할게 어떻게 과세기간 세는지. 1, 2. 대략. 이 과세기간 정도는 전세버스 사업에 썼죠, 잘. 그리고 나서 이제 면세버스, 우리가 면세 전용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잘못한 건 90%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급가액은 1,000원,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 5% 곱하기 이 과세기간 얘가 과세사업에 쓴 비율이에요. 10%는 잘 썼으니까 남아있는 90%에 대해서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매출 쪽은 무조건 공급가액 입력해야 된다, 매출 쪽은. 공급가액 입력해야 되니까 90원이 아니라 900원 입력해야 돼요. 금액은 안 해. 오케이? 이렇게. 물론 90원을 토해내는 게 맞지만 우리 부가가치 신고세 매출은 공급가액 입력하면 알아서 세액이 걸러지잖아요. 공급가액이 900원 입력하면 알아서 90원 입력될 거란 말이에요, 세액이. 그래서 그런가, 신고서에는. 알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다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만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원칙은 맞지만, 맞죠? 어떻게 사용할지 세무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이렇게 되는 법문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과세사업에 지금 사용한 거든 미래에 쓸 거든 다 일단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용한 5%인 5원과 사용할 95%인 95원을 일단 미리 공제해줬다라는 뜻이에요. 해석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나중에 필요해. 잘 나오는 거 이거 하나 있거든요. 요건 이해되시겠죠? 방금 했던 90% 어떻게 요하는지? 일단 요거. 그래서 실제로는 90원 세액 토해내는 거지만 우리가 매출 쪽은 공급가액에 공급가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세액이 아니라, 알죠? 그래서 900원 입력하셔야 컴퓨터가 90원 세액 잡아주겠죠. 그죠? 하나하나씩 훑어볼게요. 공식에 대해서. 하면. 자, 일단 감가상각 자산이면 남아있는 거니까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요거 과세사업에 쓴 걸 뺀 남아있는 거 때리겠다라는 게 미상각자액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간주시가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남아있는 게 미상각자액이니까. 그러면 여기 해석해보면 요 1,000원은 1,000원, 이 1,000원은 매입한 금액이죠, 건물. 1,000원 되셨어요? 잠시 반 갈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1 빼기 상각률. 여기 곱하기 2는 경과된 과세기간이 대략 2과세기간이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임. 그랬을 때 우리 상각률은 방금 했었던 이거 무시하시고 상각률은 건물은 1과세기간에 5%. 우리 시험에 건축물 내진 않으니까 구축물 내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2회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에
5%.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제발. 그래서 1과세기간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과세기간은 대략이라고 했지? 이게 당연히 세법에서 여러분들 과세기간,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할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경과된 과세기간에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취득한 과세기간은 몇 기예요? 몇 년도 몇 기? 취득한 과세기간. 그렇죠. 23년 1기 과세기간이 취득한 과세기간이잖아요. 여기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할 때. 했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했죠.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간주공급이잖아요. 간주공급이니까 간주공급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 이 뜻입니다. 왜 제가 이딴 말을 썼냐면 다른 곳은 다른 문구로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실게요. 예를 들면 다른 곳은 어떤 문구로 되어 있냐면 다른 곳은 뭐 예를 들면 A라고 되는 거예요. A. 그럼 그때는 여기가 A는 불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당 제목이 들어가는 과세기간은 불포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그 파트에서 여기가 A는 불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정확한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주 공급이 발생한 간주 공급 쪽이니까 간주 공급이 발생한 해당 과세 기간은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어느 과세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면세점 발생한 날. 이게 간주 공급 발생한 해당 과세 기간이잖아요. 맞죠? 그럼 몇 과세 기간 지난 거예요? 이 동그라미 두 번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외롭다.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거 좀 구하실 줄, 그리고 이거 깜빡이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면, 여기.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원래는,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처박아 놓고 있으니까 그냥 매입가액 자체를 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괘씸한 놈이니까 시가로 뜯어 패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괘씸한 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가주시냐면, 이거 계산을 일단 손에 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300 어디 갔어? 347페이지. 347페이지. 주간식 1번 보이세요? 주간식 1번? 주간식 1번에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 좀 구해 주실래요? 347페이지 주간식 1번에 가로 3번, 가로 4번 문제 읽어보시고 한번 이거 실제 계산 문제를 냈던 문제입니다요. 가로 3, 가로 4 주간식 1번에 가로 3번, 가로 4번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공급가액. 그렇죠. 여러분 마치 그 법인세에서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전이에요, 이거. 자, 그럼 대입해보면 여러분, 자, 대입해보면 가로 3번, 우리 폐업시 잔존재와도 간주공급 사유죠. 폐업시 잔존재와. 그럼 가로 3번의 상품은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얼마로 때려야 돼요? 그렇죠. 시가인 400이지 장부가인 200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 시가. 시가에 시가. 막 경과된 과세기간 하고 계시면 안 돼, 그거. 남아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때리는 건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4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비품이라고 돼 있죠? 비품이면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1과세기간에 몇 프로? 25% 외우셔야 돼요. 얘는 비품이잖아요, 비품. 그리고 취득일이 언제냐면 X0년 12월 30일이다 라고 돼요. 취득. 그죠? 그럼 얘는 취득한 과세기간 포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0년 몇 기예요? 12월 31일이면. 그렇죠? 2기 과세기간이죠? 2기 과세기간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폐업시 잔존재와 요게 간주공급 사건 발생한 날 언제냐면 9월 3일이다. 올해 9월 3일 위에. 맞죠? 그럼 올해 9월 3일은 X 1년 몇 기? 2기. 그렇죠? 그럼 X 1년 2기 과세기간은 불포함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폐업을 위에 문장 보시면 X 1년 9월 3일 폐업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딱 봐도 몇 과세기간 지난 거예요? 그죠? 2과세기간. X0년 2기, X1년 1기. 이렇게 두 번.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 공식 세워볼게요. 그럼 지금 매입가액이 비품 1,5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었죠? 오케이? 가로 4번에 취득 시 비품가액은 1,500. 그렇죠? 1,500. 여기가 1,500입니다. 그리고 상각률은 25%. 그렇죠? 경과된 과세기간은 2과세기간.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50%만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750만 원 나오죠? 맞죠? 그래서 750만 원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간주 공급에 신고서 입력하실 때도 750 넣어야지 75만 원 입력하면 세액이 7만 5천 원이 걸려버려요. 그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금액이니까 출발점도 매입한 금액에 출발해야지 매입 세액에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잘 낸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잘 내고.